네, 반갑습니다. 네, 9월 25일 4회차 시스템 법칙 낭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읽어내리면 이렇게 해서 보죠. 네. 자, 화면을 보시면 일단 번역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원문과 비교해 드리면서 좀 더 풍성하게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번역본을 보면 6조를 통해 이해하는 시스템의 기본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본을 보면 네, 베스트 101, 네, 101, 사실 101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쭉 보시다가 101의 의미를 좀 찾으신 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앞에 못 찾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 Understanding System Behavior Over Time. 예, System Behavior Over Time. 줄기차게 아주 주리장창 나옵니다. 이 책에서. 네, 보통 얘기하는 BOT 이걸 줄여서 이거 어디 갔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짠. 아이고, 오케이. 이거 사라져라. 그래서 BOT, Behavior Over Time. 뭐, 시계열 그래프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보통 시계열 그래프에는 시간이 있고 이 스케일, 범주가 좀 그러니까 스케일들이 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된다 이거예요. 예, 요게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전체적인 그래서 그래프들이 어떻게 패턴이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behavior라는 표현을 쓰네요.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behavior, 시스템의 behavior를 행태, 예, 행태라고 하기도 하고 거동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러려니 해주시면 되고, 일단 시스템의 behavior. 일단 저는 변화라고 그냥 번역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행태라고 제가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저는 변화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가끔가다 행태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일단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돼요. 시스템의 변화, 시간에 따라서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연에 포함된 정보 덕분에 과거를 부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음, 강물의 구비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지각은 유전자 시스템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다.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은 메커니즘의 복잡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저장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정보라는 개념. 딱 이 정도만 그냥 살짝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모든 시스템의 기초는 저량이다. 여기 보면 스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지 중요합니다. 스탁. 원어원을 그냥 모든 분야의 초보자 대상 준비된 과정을 지칭하는 용어군요. 어쩐지 아무리 찾아봐도 원어원이 무슨 그네들끼리 쓰는 용어였군요. 일단 스탁. 그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거. 뒤에 보면 스탁의 또 다른 그 상대 개념으로 플로우. 여기서 이제 유량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두 가지가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복잡하게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지만 경험을 해보니 스탁과 유량, 그러니까 스탁과 플로우로 딱 설명해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만물의 변화를 스탁과 플로우, 저량과 유량으로 구분할 수만 있다면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저량이고 뭐가 유량이냐,
뭐가 스탁이고 뭐가 플로우냐 이것을 따져보셔야 돼요. 그럼 저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아직 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스탁은 이런 거고 플로우는 이런 거라고 넘겨짓지 마시고 네, 아직은 안 나왔으니까 네, 그런 것보다 그러려니 하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스템의 기초는 절량이다. 절량은 우리가 언제든 보고 느끼고 헤아리고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요소다. 그렇대요. 측정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네요. 네. 시스템의 절량은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며 쌓인 정보나 물질의 양, 저장량, 축정량 등이다. 욕조에 담긴 물 또는 댐에 담겨 있는 물, 아주 대표적으로 사례듭니다. 욕조의 물, 댐에 있는 물, 뭐 이런 식으로. 서점에 꽂힌 책이나 나무의 목질부, 은행에 맡긴 돈, 네. 뭐 여러분들의 자신감, 약간 비정형화된, 그래서 자신감도 스탁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거 계량화할 수 있는 거야? 헷갈리시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약간 애매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신감, 저랑 같이 햄릿 모델링을 그 수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복수심 이런 것도 절약이에요. 네. 근데 제가 표현이 이런 것도 절약 이해라고 멸한 거 틀렸어요. 사실은. A는 절약 이해요. 제가 경험해 보니 이건 틀린 표현인 것 같아요. A는 절약으로 사실은 간주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일단 나중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제가 그러니까 절약과 유량을 구분하는 거 가지고 지금 올해 그 서머스쿨 세계 시스템 단위 학회에서 매년마다 학술대회를 하기 전에 한 일주일 동안 서머스쿨 같은 걸 하거든요. 돈 내고 하는 거예요. 추가로 돈 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돈 내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어, 이 수업을 진행하시는 대가하고 한번 제가 이걸 토론했잖아요. 당신이 얘기한 거 틀린 것 같은데 하면서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제가 한번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 절량과 유량을 구분하는 게 일단 쉽지 않은 이유가 좀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한 방법을 찾았거든요. 네, 그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절량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여러분이 남에게 베푼 호의,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 이런 것도 더 절량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절량으로 만드는 조건은 예, 절양이 되게끔 하는 조건은 하나예요. 쌓여야 돼요. 예, 누적이 되면 됩니다. 그 누적이 된다는 뜻은 반대로 또 누적량이 마이너스라는 얘기에서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쌓이거나 빠지거나 예, 그런 성격만 가지면 절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 절약은 유량의 작용을 통해 시간이 지나며 변한다. 이게 말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예. 그러니까 이 저자도 알 거예요. 이렇게 말만 쓰면 사람들이 이해 못 한다고. 그래서 뒤에 그래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신 분들 괜찮아요. 네. 솔직해지세요. 이해. 나 대충 이해하시고 이해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셔야 돼요. 너 정말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시면서 따라오시고요. 이해 못 하신다면 저를 탓하시고 저자를 탓하세요. 괜찮아요. 이해하실 만큼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량은 채움과 비움, 출생과 사망, 구매와 판매, 성장과 쇠퇴, 예금과 출금, 성공과 실패다. 뭔 소리야? 네. 뭐 그렇대요. 네. 그렇다면 절량은 시스템 내부에서 유량이 변한 역사의 현재 기억이래요. 뭔 소리 더 어려워요. 예.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했나? 어디 볼까요? 음, 어디 있지? 여기 이렇게 썼네요. 네.
stock is the present memory. 메모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억이라고. 네. memory that history of changing flows within the system. 사실 저 표현들이 자주 반복됩니다. 네. 메모리라는 기억, 네, 메모리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메모리, 기억이다. 그리고 change, 변화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저랑이래요. 이게 저도 이해하는데 꽤 시간 오래 걸렸어요, 솔직히. 네. 그래서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쉽게 표현해 줬네요. 절양, 유량, 도해. 그러니까 뭐 예. 절양은 네모로 표기하고 유량은 절양으로 들어가는 절양에 나오는 화살표 모양의 파이프로 표기한다. 뭐, 표현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가장 저기 좀 날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해요. 진짜 욕조를 그립니다. 욕조 모델이니까. 네. 들어가는 파이프, 나가는 파이프.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저량, 유량, 이것도 유량. 근데 들어가니까 유입량이 되겠죠. 나가니까 유출량이 되겠죠. 네, 이걸 뭐 영어로 표현하면 스탁이고 플로우고 근데 들어가니까 인플로우고 이것도 플로우인데 나가니까 아웃플로우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양새가 욕조니까 네모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로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되게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절량과 유량을 표현하고 있는데 유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약간 달라요. 약간씩 소프트웨어마다 표현만 다른데 공통적으로 절약만큼은 그냥 네모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약간 굳어졌어요. 절약은 네모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좀 그 개인적으로 또는 다른 클래스에서 시스템 사고를 이제 인과순환 지도로 배우신 분들, 네, 화살표로만 인과관계를 연결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B, C 이렇게 해서 인과순환 지도로 시스템 사고를 배우신 분들은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네모로 치고 싶은 그 막 드시거든요. 뭐 강조하고 싶으셔서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모라는 뜻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언어에서 스탁이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네모를 함부로 쓰지 마시라. 네. 아무튼 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표현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또 보여드릴 거예요. 네. 또 스톱꼭지는 좌우로 돌려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며 뭐 없어도 돼. 완전히 열리거나 잠글 수 있다. 구름, 클라우드, 네. 구름은 유량이 흘러나온 곳과 흘러가는 곳, 즉 유량의 원천과 싱크, 그걸 원천이라고 하고요. 소스라고 합니다. 네. 이건 싱크. 그냥 사실 싱크를 번역하기 애매해가지고 여기서도 그냥 싱크라고 하셨는데 저도 좀 난감해요. 나가는 구름을 싱크 그냥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라지지는 않지만 내 관심에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I don't care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달리 표현하면 실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네.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 구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구름이라고 써 있죠. 네. 영어로도 이제 클라우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쓰냐면 네. 아이고 위에다 해야 되겠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I don't care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느낌 오시나요? 난 관심 없는 게 물론 실체가 있겠지. 실체가 그 어딘가 있겠지.
예, 흘러 들어오고 흘러 나가는 거. 예. 하지만 내 관심 분야는 아니야. 나 그거 다루지 않을 거야.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관심 없다 하시면 돼요. 예. 하지만 거기서 또 오는 거고, 그리고 사라지는 방향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천과 싱크는 표기하지 않는다. 뭐, 오케이. 그다음에 채굴이라는 형태를 보면, 근데 이게 광상이 맞나요? 광산 아닌가요? 이 상자도 맞는 말인가요? 이 역자가 뒤에도 또 광상이란 말을 또 쓰셔가지고 제가 국어 사전을 안 찾아봤는데 혹시 국어 사전 찾아보셔가지고 광상도 말 되는지 한번 해주시고요. 광산 같은데 아무튼 자 광산에 그 이 뭐야 뭐가 있잖아요. 석탄 있으면 채굴을 하면 이 석탄의 양이 감소되겠죠. 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flow 일정 기간에 걸쳐 여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시간. flow를 flow로 만드는 결정적인 단서는 시간입니다. 일정 기간에 걸쳐 절양에서 들어오거나 절양에 들어오거나 절양에서 빠져나가는 정보나 물질이래요. 이 정도만 하시고 예. 일단 요 대목에서는 절양은 스탁은 뭔가 쌓이는 건데, 야, 복수심이니, 뭐, 자존감이니, 자신감이니, 이런 무형의 변수도 되는구나. 광상이 그런 단어가 있었군요. 네, 그렇군요. 괜히 광산인데 엉뚱하게 번역했다고 제가 큰 소리 칠 뻔했네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스탁은, 예, 절양은 뭔가 쌓이는 건데, 플로어는 쌓이는 것이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역할을 하죠.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요. 물이 흘러나가니까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제가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예, 딱 요 정도까지만 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39번. 네. 예를 들어서 지하 광상, 네, 광상은 절양이고 채굴로 이 절양에서 광물 유령이 빠져나간다. 항상 어, 시간에 따라서 라는 개념이 들어가셔야 돼요. 네. 채굴로 광물 유령이 빠져나간다. 시간에 따라. 약간 좀 귀찮더라도 유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꼭 시간에 따라서란 말을 붙이시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저 많이 고생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시행착오니까 지금 저를 따라오신 분들은 네, 저처럼 꼭 제가 드리는 조언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플로우, 유량을 표현할 때는 꼭 시간에 따라라는 표현을 당분간 힘드시더라도 예,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것처럼 네,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광상에 유입되는 광물 유량은 수백억 년이 지나도 그 양이 아주 미미하므로 유입 유량이 없는 단순한 시스템 도표를 그렸다. 그러니까 뭐 어떤 시스템이든지 간에 들어오는 게 있고 나가는 게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광상만큼은 이걸 안 그렸다는 이유를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아, 세, 이, 광물이 새로 생기겠지. 그 어느 세월에. 그럼 무시하겠어. 그런 뜻으로 쓴 거죠. 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시스템의 도해와 설명은 현실 세계를 단순화한 것이다. 네. 댐 뒤 저수지에 담긴 물도 절양이다. 빗물과 강물은 절양으로 유입되고 댐으로 방류하고 저수지에서 증발하는 물은 절양에서 유출된다. 뭐 증발 이것도 증발
즉 유량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저수지에서 물이 증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댐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이게 방류가 되겠고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입이라고 하면 되나요? 예. 시간에 따라서 물이 댐으로 유입되는 거고 오른쪽은 시간에 따라서 물이 방류되는 건데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빠져나간 게 빠져나가는데 증발, 시간에 따라서 증발하면 이 댐이 갖고 있는 물의 양이 저장된 양이 줄어들겠죠.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빗물과 했고요. 네. 숲속 살아있는 나무의 목질부 총량도 저량이다. 유입 유량은 나무 보니까 예, 여기 써 있네요. 증발, 그렇죠. 빗물, 저수지물 뭐 이렇게. 그다음에 나무를 보면 나무가 성장, 이 성장이란 말이 저도 되게 되게 힘들어서 하는데 처음에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성장하면 나무의 스탁이 쌓인다는 거예요. 즉 시간에 따라서 묘목의 이 성장 어른 나무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른 나무, 그다음에 묘목, 그 몇해는 뭐 씨앗이 있었겠죠. 씨앗. 네. 이 씨앗이 성장을 통해서 묘목이 되고 묘목이 또 성장2를 거쳐서 다시 어른 나무가 되고 그런 맥락에서 여기 나무의 성장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의 목집어가 되고요. 그래서 벌목하면 나무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다음에 나무가 죽어서 사라지는 것도 나무가 빠지는 거죠. 자, 벌목을 하면 또 다른 형태의 스탁이 들어가네요. 예, 즉 스탁에서 또 다른 스탁2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목재를 판매하면 목재가 또 빠지겠죠. 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지금 45분이니까 잠깐 쉴 텐데요.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쉬는 시간 9시까지 쉬는 시간 동안 한번 네, 볼펜으로 뭐죠? 뭐 나중에 화면을 좀 공유해 주셔야 되니까 뭐 파워포인트가 됐든 뭐든 네, 그래서 워드 프로세스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셔서 스탁과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주실래요? 각자? 네. 근데 이왕이면 지금 요 사례처럼 바로 요 사례. 나무에서 잘라서 보니까 나무가 목재 재고가 됐잖아요. 즉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스탁이 또 다른 스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스탁과 플로어의 예, 쌍을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그래서 뭐 스탁 하나에 플로어가 하나가 됐든 앞뒤로 하나씩이 됐든 뭐 두 번째 스탁을 연결해서 쌍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잘 못하 아주 그러니까 그 초심자니까 네. 뭐가 됐든 상관없으니까요. 예, 만들어 보시면 나중에 이제 이제 다음 쉬는 시간 뒤에 그래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제가 코멘트 해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단한 걸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네. 네, 이건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연구하는 교수들도 스타카 플로우를 구분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가볍게 한번 제 숙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9시 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고요. 이제 2부 순서 들어갑니다. 이제 52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 이게 어디까지 해서 하다 말았네. 자, 숲속 살아있는 나무의 목질부 총량도 저량이다. 유입 유량은 나무의 성장이고 유출 유량은 자연적인 나무의 고사와 벌목이다. 벌목한 나무는 제재소의 목재 재고라는 또 다른 저량으로 유입될 것이다. 그리고 목재가 고객에게 팔리며 재고 저량에서 목재 유량이 흘러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자, 네. 자, 욕조 시스템 구조의 구조, 저량과 유입 유량, 유출 유량이 각각 하나, 원스탁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군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원스탁, 예. 원스탁에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있는 거, 예. 인플로우, 아웃플로우 각각 하나, 그다음에 원스탁. 자, 배수구도 막히고 수도꼭지도 잠긴 채 물이 가득 찬 욕조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 욕조는 변화가 없고 정태적이며 지루한 시스템이다. 이제 배수구를 연다고 상상하자. 당연히 물이 흘러나간다. 물의 수위는 욕조가 완전히 빌 때까지 계속 나간다. 그래서 배수구를 열 때 욕조의 수위가 이렇게, 이게 바로 네, behavior over time graph라는 거죠. 네, 마침 뒤에 설명이 나와 있네요. 시스템 사고자들은 개별 사건에 주목하는 대신, 그렇죠. 특정 사건 관심 없어요. 불났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불나네. 그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시스템 행동 그래프를 이용해서 시간 흐름에 대한 추세를 파악한다. 이 책에서도 시스템이 목적에 접근하는지 한계에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알기 위해 시간 흐름에 따른 행동 그래프 또는 행태, behavior를 활용한다. 그래프의 변수는 저량이나 유량이다. 음, 딱히 굳이 그래프 분수는 그치 maybe거든요. 네. 네. 그래프 변수는 뭐 저량만 얘기할 수도 있고 유량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량 유량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량과 유량이 아닌 제3의 변수도 있습니다. 보조 변수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보조 변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보조 변수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maybe입니다. maybe. 어, 저량이나 유량일 수 있다. 패턴, 즉 변수, 선의 모양이 중요하고 선의 모양이나 방향이 변하는 지점도 중요하다. 그래프 축의 정확한 수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예, 진짜 그렇습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기. 이게 그 어디야 어떤 거하고 연결하냐면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래서 언제 얼마큼 되는 거야?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야, 근데 주식이 그래서 언제 더블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유가 또는 뭐 그 오일 피크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오일 피크 언제 생기는 거야? 이런 식의 관심을 갖게 돼요. 즉 프리딕트 하려고 해요. 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무척 경계합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프리딕트 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제발. 네. 프리딕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가 전제가 깔려 있어요. 왜?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 변수들이 간섭하니까요. 이 복잡한 시스템을 어떻게 프리딕트 합니까? 네. 우리는 포캐스팅에 더 가깝다 이거예요. 포캐스팅, 뭐, 또 포사이팅, 뭐,
사람마다 좀 뉘앙스는 다른다 얘기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포캐스팅 하면 프리딕트는 아니거든요. 네. 프리딕트는요. 틀리면 큰일 납니다. 대표적인 게 일기예보죠. 그렇죠? 예. 일기예보는 프리딕팅 하려고 하죠. 그래서 틀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포캐스팅은요.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 뉘앙스 느낌 오세요? 자, 포캐스팅은요. 틀려야 돼요. 오히려 포캐스팅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 이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역할, 기능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니까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미래에 어떤 변화가 정확하게 나올 거다라고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행태를 통한 이러한 패턴이 나올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패턴에 대해서. 따라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런 패턴이 안 봐도 비디오식으로 나올 테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컨대 성장의 한계의 그래프 2100년까지 지구의 캐링 커패시티가 어떻게 되고 환경 오염이 어떻게 되고 그래프 그린다니까요. 그리면 야, 10년 40년 지나고 80년 지나고 거의 2100년 가까우면 왜 이런 일 안 일어났어? 틀렸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이러한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조심하자. 그래서 조심하면 그 패턴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게 돼 있죠. 결국 포캐스팅은 틀리게 돼요. 네, 역설적으로. 그래서 포캐스팅은 내가 지금 비록 이런 포캐스팅을 할지라도 제발 정신 차려서 나의 포캐스팅이 틀리게끔 좀 해주세요.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 모델링 하게 되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떤 타협을 하게 되냐면 제 것도 보여드릴게요. 명태 가격이 예, 명태 가격이 안 봐도 비디오식으로 앞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렇게 업다운이 생길 거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설득력이 좀 떨어져서 어떤 타협을 하냐면 저 파란색을 보세요. 저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입니다. 네. 지금 2022년 7월까지의 실제 데이터를 파란색으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만든 모델링의 결과가 야, 2022년 7월 실제 데이터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죠?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제 모델 훌륭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모델이 앞으로 얘기한 내용도 있어 보일 겁니다. 이런 식, 예,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좀 거치게 돼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모델의 confidence, 뭐 신뢰도를 얘기할 때, 타당도라든가 신뢰도를 얘기할 때 실제 데이터와 요 부분이요. 실제 데이터와 모델의 비헤이비어가 얼마나 근소하게 얼마나 피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모델의 신뢰도나 타당도를 높이는 거하고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아, 그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작할 수 있거든요. 심하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엄밀히 말하면 이 스케일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 좀 드려요. 예. 그래서 진짜 이거 꼭 명심해 주십시오. 시스템 다이내믹스에서 정말 목청껏 외치고 싶은 것은 프리딕팅이 아니라 포캐스팅이고 제발 나의 포캐스팅이 틀리기를 바란다. 우리 정신 차리자. 이런 뉘앙스가 강합니다. 네. 자, 시간을 가로축으로 삼은 덕분에 앞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파고드는 의문이나 문제에 알맞는 시간 범위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요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요 욕조의 절약 뭐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 아마 그렇죠. 이 수식 이거에 대한 모델 여러분들 직접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자, 책에 어디 보자. 319쪽 가실래? 아니다. 317쪽 쭉 들어 넘겨 보십시오. 제가 거기까지 저기 스캐닝 하지 않아 가지고 화면으로는 보이기 힘든데요. 네. 317조에 가면 모델 방정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이퀘이션, 방정식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을 이용하신다면 그대로 재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재현할 수 있는 거리로 그림 5 그림 5번째에서 7번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림 5번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가 했던 거죠. 52쪽에 있는 그래프, 52쪽에 있는 스탑플로 다이어그램에 해당됩니다. 네, 거기서부터 57쪽에 있는 그래프, 뭐야? 5-7, 그쵸? 즉 52페이지에서 55페이지에 해당하는 그래프에 대한 수식이에요. 그 뒤쪽 넘어가시면 뭐 이렇게 뭐라 되어 있어요. 이거 자세한 설명 모르셔도 돼요, 일단. 네, 근데 이 수식만 알면 재현할 수 있다며. 그래서 제가 한번 재현해 봤습니다. 이렇게요. 뿅. 자, 같이 한번 재현해 볼게요. 네. 이렇게. 자, 여러분들은 제가 채팅창으로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회원 가입하세요. 무료니까요. 여기 하면 웹으로 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이제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 도구, 뭐 벤심을 다루신 분들 꽤 계실 텐데요. 음, 이 책도 그렇고 교육용으로 스텔라라는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애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무료 버전이 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또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무료 버전으로도 스탁을 2개인가 까지 쓸 수 있고 그래서 땡큐 이 정도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웹 베이스이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노트북이라든가 또는 그 뭐죠? 그 구글에서 나오는 그 크롬북 이런 걸 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무튼 나중에 아, 로그인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것만 좀 보시고요. 메뉴가 몇 개 없어요. 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스타트 타임 0, 스탑 타임이 10으로 돼 제가 미리 세팅한 건데 그러니까 318쪽 보시면 실행 시간이 10분으로 돼 있죠. 10. 아하, 10. 그리고 타임 유닛이 분으로 하면 되는 거죠. minutes. 그래서 10분 이렇게 되는 거죠. 10분. 네. 그리고 DT라고 되어 있네요. 318페이지를 보시면 DT. 뭐 제가 여러 번 거쳐서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해 안 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반복할 거니까요. DT, 예, 델타, 뭐 타임이라고 그런데요. 예,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시뮬레이션이 지금 보면 10분짜리잖아요. 10분. 10분. 자, 제가 그래서 네. 그래서 10분 이렇게 되는 거죠. 10분.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10분 1, 2, 3, 4, 5, 6, 7, 8, 9, 10 뭐
1, 2 이런 식으로 해서 10분짜리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10분에 한 번씩 계산하겠죠. 그런데 10분에 한 번 계산하는 것보다 야 그러지 말고 1분에 두 번씩 계산하게 하는 경우 이렇게 점이 찍힐 텐데 야 1분에 두 번씩 계산 한번 해봐. 그러면 이렇게 그 사이사이 또 점이 찍히겠죠. 즉 주어진 시간 단위 안에서 몇 번에 잘라서 더 계산하게 할 것이냐. 요게 DT입니다. DT가 잘게 쪼갤수록 정확도는 더 높아지겠죠. 근데 얘가 힘들어해요. 여러 10번만 하면 될 것을 이씨 2분의 1 하면 벌써 20번 해야 되고 이씨 뭐 이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1분의 1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책에서도 DT를 1로 해놨어요. DT 1분. 그러면 한 번 한다는 거예요. 1분에 한 번씩. 네. 나중에 또 DT를 여러 가지 좀 바꿀 텐데 아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 세팅은 끝났고요. 자 이제 스탁을 놓고 모양새가 이제 52쪽하고 318쪽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52쪽 스탁을 보면 자 여기 보면 네. 자 이렇게 있죠? 잘 안 보이시죠? 네, 제가 이거를 잘 보이죠? 네. 자, 이게 제목이 욕조물이네요. 네, 욕조물로 보시면 욕조물. 네. 그리고 말이죠. 들어가는 물, 나가는 파이프. 들어가는 파이프, 나가는 파이프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하, 됐죠? 유입 유량. 유입 유량. 또 나가는 것도 해야죠. 이렇게. 네. 그럼 유출 유량이 되겠죠? 네. 뭐 모양새 안 예쁜데 좀 예쁘게 좀 하면 뭐 얼마든지 예쁘게 할 수 있겠죠. 예. 또 넣어 들어가 글자가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자 이제 수식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318쪽으로 넘어가면 자 318쪽에 보면 최초 절약값 그래서 욕조물을 클릭하면 예 여기 이거 그냥 뭐지? 오케이. 자, 됐네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최초 욕조의 물은 50갤런이라고 그러네요. 50. 그다음에 유닛, 갤런이죠, 갤런. 갤런 그냥 한글로 쳐볼게요. 네. 갤런. 네. 50갤런이 기본빵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끝. 그래서 오케이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T는 분이고 318쪽 보니까 DT는 1분이고 실행 시간은 10분 동안 진행하면 되고 그 다음에 유입은 0갤런 아하 유입유량이 0이래 0 0 그다음 밑에 타임 유닛이 얘 고맙게도요 벤심하고 큰 차이가 이겁니다. 벤심은 유닛을 다 일일이 정해줘야 되는데 스텔라는 최소한 플로우의 유닛만큼은 지가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규칙은 간단하거든요. 예. 스탁의 유닛에 시간을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릴게요. 할 일 다 했습니다. 즉 유입은 없다는 얘기죠. 자 유출 나갑니다. 유출. 밑에 보니까요. 318페이지 유출 5갤런이래요. 5갤런. 5. 네, 5씩 나간다는 거죠. 여기 근데 좀 바로 윗줄에 유입유량이 0에서 5분까지는 0갤런이고 6분에서 10분까지는 5갤런씩 나간다고 그러네요. 그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좀 꼼수를 부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입량이 현재 0이잖아요. 유입량을 5로 바꾸겠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네. 여기서 여기 시뮬레이션 스피드를 뭐 5초 정도까지 하고 그래서 자 제가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좀 훨씬 더 보기 편하시죠? 네, 플레이 버튼 누릅니다. 누르니까 막 달라지네요. 아이고야, 벌써 10 타임이 10단위가 지나갔죠. 즉 10분이 지나갔다는 뜻이네요. 네. 아야, 그러지 말고 5분까지가 0이고 6분부터는 5씩 빠져나간 다음에 그거 좀 해봐. 알았잖아. 다시. 이걸로 누르면 다시 됩니다. 네, 요거. 네. 자, 자, 시간을 보니까요. 네, 1, 2, 3, 4, 5, 스톱. 여기까지. 에이, 야야야. 자, 일단 6부터 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리면, 달라지네요. 자, 5가 어딨냐, 5. 대략 있죠. 아이고, 대략 있죠. 아유, 대충 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얘도 그래프가 바뀐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프를 볼까요? 예. 그러면 달려볼까요? 자, 1, 2, 3, 4, 스톱. 야야, 6. 자, 여기, 아이고, 좀 더 다시 했네. 처음에 0, 예, 0. 0에서 쭉 갑니다. 네. 3, 4, 오케이. 됐고, 이때부터 유입량이 5갤러지 또 추가가 되네요. 아싸르비아. 오케이. 넘어가. 아유, 야야, 넘어가.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를 누르면 계속 시간에 따라서 유입량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1분에 5 갤러씩 5.06 갤러씩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냐? 이렇게 되네요. 네. 근데 좀 이왕이면 좀 예쁘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탁 클릭해서 딱 놓고요. 네. 자, 뭘 보고 싶냐? 욕조물 보고 싶어. 욕조물. 이런 거죠. 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원위치하고 플레이 버튼 누려서 네, 5부터는 이렇게 돌려서 6부터는 5갤롯이 나오게 네, 뿅. 이것이 여러분들 책의 55페이지의 그래프입니다. 맞나요? 똑같이 재현됐나요? 그죠? 거기 55페이지에 보니까 그래프가 하나 더 있네요. 위에 그래프 만들면 되죠. 뭐 이렇게 플랫해서 이걸 만들어서 저 공짜 무료 버전은 여기까지래요. 네. 아이씨, 알았어. 그러면 여기서 만들지 뭐. 여기서 유입량과 유출량까지 포함해서 볼까요? 네. 유입량하고 유출량. 아유, 뭐야? 똑같은 거군요. 유출량. 여기까지 안 되는구나. 음, 오케이. 그래도 다 보여졌죠, 그죠? 네. 그러면 유입량 관련해서는 멀티 스케일로 해볼까요? 예, 멀티 스케일. 오른쪽으로,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유출량도 오른쪽으로 빼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게 그래프 똑같이 나오게 하려니까 유입량의 그래프의 최대값을 10으로 하고 유출량의 이 값도 유출량의 값도 유입력 맞춰야 되니까 최대 10. 뿅. 네. 그럼 여러분들은 55쪽에 있는 그래프 세 가지 위아래 그래프를 한눈에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말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예쁘게 화장을 좀 해볼까요? thickness를 한 3 정도 하고, 네, 솔리드. 이게 밑에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유입량을 이것도 역시 솔리드로 하고, 2, 5를 한번 해볼까요? 네. 요게 유입량 위쪽 그래프에죠. 네. 그다음에 유출량 여기도 볼까요? 줄량을 보면 이것도 한 5 정도 하고 솔리드를 하면 네. 어떠세요? 자, 55쪽에 있는 그래프 위쪽 아래쪽 그래프를 통합해서 한눈에 재현했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5분까지는 영갤론으로 유입하고 6분부터는 5갤론으로 들어오게 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제가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돌렸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걸 함수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스텝 함수라는 것을 이용하면 자, 스텝 함수 네, 됐네요. 야야, 어디 갔어? 오케이. 네. 스텝 함수는 처음에 높이, 얼마큼 높이, 5만큼. 근데 언제부터냐면 6부터. 체킹 스펠링? 스텝 맞는데? 일단 왜냐? 자, 볼까요? 스텝 5를 가고, 6부터 하고, B는 옵션이니까 안 해도 되고, 네. 뭐지? invalid expense starting with bulletin. 뭐지? 처음엔 0. 0이었다가 더하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안 되나? 어, 어디 6뒤에 콤마 빼야죠. 어쩐지. 그러면 요거를 다 빼도 되겠네. 오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의 뜻은, 0 해야 되겠군요. 0 더하기. 자, 0으로 쭉 가다가, 6분째부터 5를 추가해라.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안 돌려도 됩니다. 아마도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뿅. 됐죠, 그죠? 6분부터 네, 6분부터 바뀌었네요. 네, 이게 진짜 그래프네요. 아까 5분부터 바뀌어서 그런 모양새로 이렇게 된 모양이네요.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이나마 스타카 플로우를 가지고 직접 모델링하는 거 맛보기를 좀 보신 거고요. 괜찮나요? 네, 이거 초등학생부터 다 할 수 있을걸요? 게다가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한글이 입력이 가능하잖아요. 예전에 안 됐어요. 괜찮아요. 네. 뭐 고등학교 수업에서 얼마든지 물리 수업이라든가 또는 수학 수업 다 가능할걸요? 이건 제가 이거를 지금 그 유료로 구입해서 쓰는 뭐 학교나 그런 데가 있나요?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신 거예요. 네, 아, 네, 네. 이거 되게, 말고도 이제 벤심이라는 것도 물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주 막 강력해요. 보여드릴까요? 벤심. 지금 48분 다 됐네요. 자, PL이 32, 64?
볼까요? 네. 지금 이건 이제 양대 산맥인데요. 예, 스텔라라는 회사의 소프트웨어와 지금 보시는 벤심도 역시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예. 이것도 역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걸 더 선호해서 예. 어디 보자 됐고요. 이걸 보고요. 네. 것이 더 좋을까요? 공하면 안 되네. 네, 오케이. 지금 네 보시는 거는 이제 벤심의 인터페이스인데요. 뭐 벤심 인터페이스인데 지금 버전이 DSS라고 유료 버전이긴 해요. 근데 일단 그러려니 하시면서 보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0에서 10까지 가고 타임 스텝은 1로 하고 시간은 month, minute로 하면 되고 똑같죠, 그죠? 예, 기본 세팅하는 거 똑같고. 자, 여기에서 자 스탑 아까 뭐라 했어요? 욕조물이라고 했죠? 욕조물 네, 스탑 만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들어가고 유입량 그다음에 나가고 유출량 그죠?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식을 넣어볼까요? 수식을 넣으니까 욕조물 처음에 50갤론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50갤론을 이렇게 집어넣고 타임 유닛은 갤론이라면 영어로 써도 한글로 써도 되고요. 네, 됐습니다. 그 유입량은 얼마? 처음에 0이라면서요. 0인데 아까 그 스텝 함수를 여기서 똑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스텝 함수는 공히 쓸 수 있는 거니까 얼마씩? 5씩 가는데 언제부터? 6시부터. 그리고 갤런 퍼 미니트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출량도 얼마씩? 5갤런씩 나간다면서요? 맞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임 유닛도 해놓고요. 됐어요. 그래서 유닛이 제대로 들어왔나? 이거 저장을 좀 하려네요. 저장하죠. 뭐 잠깐만. 네. 뿅, 뿅, 뿅. 저장. 유닛 오케이 나오죠? 네. 그 그러니까 유닛이 오케이 됐다는 뜻은 전체 그 단위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T를 하게 되면 왜 안 나와? 모델 오케이요? 아니죠. 모델 T. 근데 모델도 이상 없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돌렸어요. 네. 돌리니까 뭐 화면에 보이는 맛은 없네요. 대신에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나오죠, 그죠? 네, 똑같죠. 또 유입 육종을 다 같이 놓고 보면 네, 아까 똑같은 그래프예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보이는 화면은 예쁘게 인터페이스를 이제 그러니까 소위 저는 이제 화장술이라고 얘기하는데 화장술은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교과에서 다루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하고 붙어서 이 수업 지도안을 좀 한번 짜보는 게 저희 소원 중에 하나예요. 최근 들어. 네. 기회 주세요. 네. 할 거 많습니다. 할 거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말로 떠드는 개념적인 것이 개념적인 것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계량화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수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관계를 보여줬어요. 수식을 통해서. 근데 그 결과가 그래프로 딱 보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서 특히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모델링하게 되면 장점이 좀 많습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뭐 채팅창에 하신 거 보니까 이지영 선생님, 스텔라와 벤심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하나요?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스텔라라는 소프트웨어가 만들 때부터 대놓고 교육용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국에서는 스텔라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요. 벤심은 일단 메뉴는 많아요. 메뉴는 많아서 복잡하기 때문에 약간 전문가들이 좋아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달라요. 저는 어떻게 얘기 표현하냐면 스텔라는 애플 같아요. 애플. 인터페이스는 별거 없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 근데 벤심은 윈도우 같아요. 뭔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내가 조작할 게 많아요. 즉 개발자 입장에서는 윈도우를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둘 다 괜찮고요. 네. 또 학교 1학년 수학에서 좌표 평면 그래프 그렇죠. 좋죠. 네. 시간이 벌써 시간 뭐 다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하실 거는 또 다음 시간에 뭐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생각 나누기를 통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그렇게 오늘 정리하도록 하죠. 네, 괜찮으시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4회차 시스템 법칙 낭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생각 나누기 글 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를